네, 안녕하세요. 호돈이의 EPD의 인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 뭐 초대손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늘 제가 황기철 프로님, 우리 부동산에서 10년 이상 업계에서 계실 10년 이상. 제가 초대했습니다. 와, 또 이런 분을 또 어떻게 또 섭외를 하시죠? 제가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한번 간단한 양력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황프로님. 근데 10년은 좀 저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뭐 10년은 안 됐지만, 뭐 10년 정도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제가 녹음을 했죠. 첫 녹음을. 그렇죠. 네. 네, 그때 녹음을 했을 때 저희가 부동산 렌트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렌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황기철 프로님이 지금 레지던셜 그러니까 집 매매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네. 요즘에 집 매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상황에서 집이 요즘에 뭐 어떻게 팔리는가? 구입이 잘 좋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네. 현지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확실히 우리보다는 빨리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황기철 원장님 요즘에 집 매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올 1월달 시작이 되자마자 제가 리스팅을 하나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팔고 있는 동안에 코로나19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 이제 오픈홈을 이제 금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네. 근데 오픈홈을 막 금지하기 전에 그 집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리스팅이란 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리스팅이란 말은 인프로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리스팅이라는 건 이제 파시는 분이 저에게 부동산 업자들에게 황프로님에게 이제 집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걸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팅을 받아서 이제 황프로님 같은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시장에 내놓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호주는 한국과 달리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 독점 리스팅, 계약.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독점 계약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독점 계약으로 리스팅을 합니다. 그게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집을 안 사봤어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웹사이트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단독으로 파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무조건 이제 독점 계약을 하면 그 사람만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오픈 리스팅이 있고 소울 리스팅이 있고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이 있지만 대부분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나중에 왔지만 아무튼 사람 이제 뭐라고 해야지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요? 맡길 때 되게 신중하게 맡겨야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그분이 진짜 팔 수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독점적으로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 팬데믹이 왔는데도 이렇게 참 리스팅도 잘 하시고 계약도 되셨는데 어떻게 이제 마케팅 스케줄을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리스팅을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 맞습니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집을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독점 계약을 해서 이제 파는 거면 그렇죠. 만약에 못 하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집이 안 팔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집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한국말로 쉽게 생각해서 1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8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에이전트가 좋은 실력이면 1억 2천에도 팔 수 있고 1억 3천에도 팔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비싸게 쌀 걸 사게 팔거나 또 싸게 팔 걸 비싸게 팔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정보가 거의 다 공유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게 혹시 가능했을 수도 있죠. 자기만 네네네. 어떤 그 장부에 네. 그런 어떤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그 주위에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네네.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 내가 집을 맡겼는데 그렇죠. 에이전트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사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만약에 일이죠. 호주에서 그렇죠. 영어를 못하면 네네. 네. 맡길 수가 없네요. 그렇죠. 호주분한테 맡길 수가 없네요. 네네.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제 물론 영어가 되더라도 네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 중에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말빨이 세요. 그리고 이제 성격도 막 어그리시브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호주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만나면 좀 기가 죽어요.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더 기가 죽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다른 틀린 말을 해도 저게 맞는 말이구나. 같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말빨이 센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잘 팔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잘 파는 사람들 보면 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일단 말을 잘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자동차 이게 살 때, 중고 자동차 살 때 말을 너무 잘한다 싶으면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왠지 이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말을 잘한다기보다도 사실 진실한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진실되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좀 아무리 잘해도 네. 저도 여기서 25년을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민 올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호주 가가지고 한 3, 4년? 뭐 길어야 한 10년? 이 정도 살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를 하겠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버벅거리거든요. 저도 10년 됐지만 아직도 영어가 버벅거립니다. 이제 힘들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역에 잘 파는 에이전트를 제대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려면 네네. 정말 이건 뭐 웬만한 내용을 가지고는 좀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오히려 한국 에이전트 꼭 저한테 맡겨달란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한국인 에이전트 중에 정말 저분이 믿을만하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 분한테 한번 맡겨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 할 때 모든 게 원만하게 이 세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지금 어떻게 바이어들을 만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이제 계약 오퍼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걸리는 건 뭐냐면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할 때 이 에이전트가 지금 바이어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싸게 사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싶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잘 조율을 하시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잠깐 넣으면 잠깐 로컬에서 잘 판다는 사람들은 잘 판다고 호주 분들은 보통 셀러들 가격을 잘 깎아요. 그래서 잘 파는 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못 판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분들이 이제 정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셀러 분들의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바이어와 셀러의 가격을 적정하게 잘 내고를 잘 하시거든요. 그렇죠. 항상 셀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같은 언어를 하고 또 이제 그 셀러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셀러 입장에서 그렇게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못 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셀러 입장에서는 나는 꼭 이 값을 받고 싶다. 바이어는 그렇게 그렇죠. 바이어는 알겠다. 이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못 팔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값에 팔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주변에 만난 분들 중에 한국 에이전트를 조금 신뢰를 안 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많아요. 네. 많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한국 분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제가 생각에는 그냥 지금 듣기로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면. 그렇죠. 이제 이미석 사장님이 아까 정말 중요한 걸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그 지역에서 잘 파는 사람들은 가격을 잘 다운시킨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이어의 요구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 팔리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셀러 입장에서 보면 집을 제 값에 못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이전트 분들께서 집값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본 가격, 이제 마켓 프라이스에 맞게끔 해주는 게 에이전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서론적인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다 보니 오늘 부동산 뭐 정의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우는 것 같네요.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 이게 점점점 부각될 거예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부각될 건데 제가 말한 것보다 이제 황 프로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고 더 잘 파신다는 거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이제 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황 프로님 요번에 좀 파신 거 있으면 좀 네. 예화나 뭐 네. 제가 이제 에피소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팬데믹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이제 리스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팔게 됐어요. 팔게 됐는데 사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스펙션 와가지고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는 뭐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친근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제 막 심하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냥 밖에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제 뭘 연필을 줘도 안 받는 거예요. 네. 가서 그렇죠, 그걸 그렇죠.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손세정제라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도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도 점점 꺼려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이제 팔릴 수 있었던 건 정말 그 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날 정도로 정말 잘 지어진 집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정말 관리도 잘했고 그 집이 한 12년 정도 된 집이었는데 뭐 정말 새 집처럼 예를 들어 저런 이제 그 저기 스커팅 부분 이런 데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금이 가거나 틈새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집이 오래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 집에 대해서 사고 싶어하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이 계약이 캔슬되면 자기한테 꼭 연락해달라고. 네.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잘 관리돼 있고 이런 정도 집이면 정말 욕심난 그런 집이다.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그런 걸 부각시킬 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사실 에이전트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에이전트는 집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되 사실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가서 보면 저게 그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뭐 피카소가 그랬다니까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그랬구나 이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큐레이터라는 분이 그 그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면 그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림을 보는 그 생각과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이전트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의 집에 가치를 대한 조금 큐레이터. 부각을 시키면 돼요. 네. 집의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의 좋은 부분들, 집의 히스토리,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위치에 관한 거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걸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바이어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저도 이제 다른 집 오픈홈을 할 때 이제 한번 네. 바이어로 가장을 하고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떤 에이전트는 오픈홈이라는 거는 집을 볼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픈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네.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누구나 약속하지 않고 그 시간에 와서 아무나 집을 볼 수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호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그냥 부동산 전화하면 보여주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파이널 인스펙션 이런 거죠. 예,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의 이제 그런 오픈홈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들이 어떤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개 하우스. 그렇죠, 그렇죠. 공개하우스. 예. 그렇게 할 때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어떤 에이전트들은 그냥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냥 뭐 이름 누구냐 이렇게 적고 네네. 들어가서 보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 그리고 그냥 보고 그냥 나가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근데 그런 에이전트는 정말 빵점이거든요. 저 사람 그렇다고 이제 막 귀찮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뭐가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집에 뭐에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한번 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바깥 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네. 그러면은 그 바깥 뜰에 대한 설명을 위치라든지 뭐 심지어 뭐 꽃나무가 어떤 나무라든지 뭐 꽃이 언제 핀다든지 뭐 과일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과일나무는 뭐고 과일이 언제 열리는 뭐 이거는 사실 비법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얘기는 되시는 거 너무 세세하게 얘기해버린 것 비법 같은데. 뭐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국 에이전트들이 혹시 본다면 네.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인터프리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큐레이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집들은 정말 제가 그 피그츄리 포켓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은 1950년대 그러니까 포스트 워 집인데 UQ에 있는 그 건축학 교수가 처음으로 그런 디자인을 시도해가지고 오픈 플랜으로 디자인한 집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 집이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저한테 리스팅을 맡겼으면 그 설명을 내가 큐레이팅을 잘하셨을 텐데. 그렇죠. 와. 이게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집의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왕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에이전트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됐을 때예요. 네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걸음마 단계죠.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때 그 지역에 완전히 베테랑 그런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호주 분인데 그분이 지금 뭐 이 부동산을 한 지 한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하셨어요. 네네. 지금 연세가 거의 70대 중반 되거든요. 네. 지금도 현역처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맡은 지역에는 거의 60% 이상을 그분이 지금도 핸들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건 딱 보면 알아요. 이 집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나한테 리스팅을 맡긴 그분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사장님이니까 같이 갑시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같이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한번 같이 갔어요. 근데 정말 집이 3층 집인데 되게 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도 보이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가서 처음 미팅을 했는데
그 주인이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네. 다음에 올 때는 너만 따로 오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압감을 네네.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분도 이제 타이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네네네. 좀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그랬는지 다음에 올 땐 저만 오라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을 찾는.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만 갔는데 가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셀러가 원하는 값은 1.5밀리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사장님은 베테랑이잖아요. 1.5밀리언이면 시세가 한국 돈으로 한 원화로 어떻게 정도 되나요? 한 17억 정도 되나요? 7억 그 정도 오히려 좀 낮지 않아요? 이제 아. 1,000원일 때 그렇게 되지만 네네네. 맞아. 그렇게 됐군요. 네. 네, 맞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지금 700원이. 그렇죠. 브리즈번에서 맞습니다. 비싼 집이라고 치는. 괜찮은 집입니다. 괜찮은 집. 괜찮은 집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얘기할 때는 이거 한 1.2밀리언 잘 받아야 1.3밀리언 받아. 네네. 너 이거 1.5밀리언에 저 사람 맞춰주려면 못 파니까 네네. 시간 낭비할 거야. 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저는 처음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더라도 트라이 해보겠다.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나를 신뢰하니까 네네.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신뢰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우리 사장님은 안 된다 하죠. 한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또 다른 이제 여기 호주의 네. 유명한 그 네. 프랜차이즈 하는 그런 레이 화이트라고 하는 네네. 그런 큰 부동산 회사에서 네. 팔고 있었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그건 독점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게 끝난 거죠 이제. 이제 그때까지 팔고 있었는데 못 판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베테랑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맡겼는데 저는 이제 그때 사실 생각해 보면 경험도 아무도 없었죠. 예. 결론은 팔으셨단 말인가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팔았는데 이때 박수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인터프리트한 이제 그 네. 집을 설명해 주는 거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집이 제가 이제 오픈홈도 하고 이제 바이어를 데리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집을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서너 번 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추운 계절이었어요.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시즌이었던 것 같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호주의 겨울은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좀 따뜻한데 맞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추워요. 추워. 근데 그 집은 희한하게 3층 집인데도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더라고요. 오픈이 없는 집이네요. 예. 해가 잘 들어오고 집안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온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도 한국으로 치면 남향집. 남양집. 여기는 이제 그런 집을 북향집이라고 하죠. 네, 북향집. 이제 땅도 북향이고 집도 다 북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인스펙션을 할 때마다 내가 돈 있으면 이런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던 차인데 실제로 이제 막 오픈도 하고 해보니까 우리 사장님 그분의 말씀이 맞았어요. 1밀리언 이상 오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났는데 1.3까지 오퍼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오너는 네. 2.3에는 절대 안 판다. 그분은 1.5를 생각해. 나는 1.5에 밖에 안 판다. 네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한 명은 드롭하고 한 명은 그럼 뭐 1.35까지 올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트라이를 좀 해봤죠. 오너한테 네, 가가지고 네네. 조금만 좀 내리면 어떻겠느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1.4까지. 맥시멈이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 지역의 베테랑인 우리 네네. 사장님 얘기도 들었잖아요. 네. 잘 팔리면 1.3이라고 그랬는데 네. 1.4는 사실 정말 맥시멈으로 저도. 아 근데 1.3 넘겼어요 벌써. 1.4까지 갔으니까. 아, 근데 저도 이제 양심상 네. 더 이상 가격을 올려달란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나도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도 1.4는 정말 맥시멈으로 생각을 한다. 내가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나도 정말 그런 생각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집을 오픈홈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네. 한번 느껴보면 어떻겠느냐. 한국에서는 이 집을 짓거나 집을 살 때 풍수라는 걸 본다. 풍수지리. 그런데 나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지만 이 집에 와서 느낀 건 정말 참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풍수라는 건 원래 이제 집 그러잖아요. 위치와 집 네. 지형과 집과 또 휴먼 인간이 하모나이즈를 될 수 있는 네. 서로 조합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깊은 어떤 풍수의 그런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한번 이 집에 와서 한번 느껴보시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풍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인간과 이 집과 이 지역, 이 땅과 이런 모든 게 참 조화로운 지역이다. 한국의 정서를 가미를 하셨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서제스트를 했어요. 한번 와서. 그렇다고 막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초대했어요. 네. 뭐 시간 될 때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을 초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느껴보고 또 이제 뭐 질문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2, 3주를 지났어요. 원래 집을 계속 보면 정이 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정을 계속 유도를 하신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비법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보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집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정말 이 집을 캐시로 환산할 때는 1.31년이라고 하는 그런 네. 숫자로 우리가 환산을 하지만 정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풍수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캐시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집에 나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정말 좋은 필링을 갖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한 네네. 1, 2주 정도. 근데 이제 부동산 이제 이걸 셀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 오다가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네. 굉장히 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또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마침 어떤 주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분들한테 팔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관심 있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이 집이 관심이 있으면 네. 오늘 내일로 좀 결정을 해라. 클로징을 하는 게 네.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돼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이게 사겠다. 와. 대단해.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박수 자화자찬, 한번 들어야 됩니다. 박수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자화자찬 같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후로 우리 부동산에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호주 사람들이 같이 일했는데 네. 나 같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한 17명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세일스 미팅을 하거든요. 네네. 그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네네. 데이빗처럼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데이빗한테 맡기면 집이 안 팔리는 집이 없다. 너희들은 영어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바로 프로가 되셨네요. 바로 프로가 되셨어요. 그렇게 황프로가 되셨어요. 그렇게 황프로가 되셨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오늘. 네. 흥미진진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난 후로 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우리 한국 분들한테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별거 없지만 이런 경험을 좀 같이 쉐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오늘 됐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 바이어와 셀러와 중간 그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가지고 집을 파셨어요.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정말 대단하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오셔서 한 번 더 얘기해 불러주시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너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편에는 코로나 관련 상황에서 그 힐스우드 집구축을 그 이야기를 한번 너무 오늘 정말 얘기를 못했네요. 아우.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3탄에서 바로 볼까요? 바로 뭐 3탄은 아니더라도 4탄 5탄에서도 황프로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호돈이 2하 EPD였고요. 인프로였습니다. 네, 그리고 황프로님. 네, 한기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3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